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다는 소식 올해 초쯤 전해드렸죠. 최근에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차에 발을 들이거나 하이브리드 차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얼마나 괜찮을지가 관심사였는데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이 정도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전기차를 살 이유가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좋은 한국 시장이잖아요. 이 상황에 거의 전기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스펙을 가진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의 스펙은 어느 정도고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로만 200km를 가는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GV70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예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수준인데요. 그냥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 EREV, 우리말로 하면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합니다.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내연기관 엔진을 중심으로 전기 배터리와 모터는 거들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EREV는 전기 배터리가 완전 주는 아니지만 엔진과 배터리가 거의 반반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된 걸 보면 남양 연구소에서 GV70EREV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 구동 거리를 늘리고 내연기관 엔진으로 배터리도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요. 일단 기사에선 전기차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분류되는 건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내연기관 엔진하고 전기 모터를 같이 쓰는 차라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출시쯤 현대차가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정부 차원의 혜택은 전기차로 받게 되는지 하이브리드 차로 받게 되는지 이걸 따져보면 될 것 같네요. 주목할 만한 스펙은 주행가능 거리입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200km 이상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아주 길어봐야 100km 내에만 갈 수 있었잖아요. ER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평균적인 배터리 용량보다 2배 정도 높은 40kWh 이상의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배터리로만 200km 이상, 내연기관 엔진 주행 가능 거리까지 하면 총 9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보면 현대차그룹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전망을 명확하게 규정할 걸로 보입니다. 야, 전기차는 너무 말도 많고 리스크도 크잖아. 그럼 차라리 전기차만큼 효율 좋은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왜냐면 전기차 시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는 또 효율 좋은 경쟁력 있는 차가 될 수 있으니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원래 글로벌 시장의 계획은 전기차로 확 전환을 하는 거였는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떠오르고 여기에 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너무 절고 있으니까 일종의 과도기가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뭐가 문제인가요? 전기차 관련 정책도 수년째 실효성이 의문인 상황이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확 전환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게 맞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린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네시스는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네시스한테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한국 시장의 전망을 따지면서 신차를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엿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비판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시장 특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미국은 대형 픽업 트럭이 가장 잘 팔리고 일본은 작은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고 유럽은 디젤 해치백이 가장 잘 팔리다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큰 차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는 걸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죠. 어차피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가장 많고 이 소리는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소리이기도 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니 우리나라 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이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전기차 시장 위험 부담이 큰 건 한국이나 해외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거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전기차 시장 침체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50%, 60%대로 급락하기도 하고 우리만이 문제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제3의 요인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대하는 태도와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차 회사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죠.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기차에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랑 혼다가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약 87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토요타는 올해에만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에 약 17조 원을 투입할 거라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그럼 현대차가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안 만들던 회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이미 꽤 많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친환경차 시장은 변화를 종잡을 수 없고 뭐가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선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시장 흐름과 변화에 따라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때에 따라 둘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라서 딱히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바랄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요구는 좀 강력했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잘 팔릴 거라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건 정부 정책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가격 경쟁을 거의 부추기지 못했고 중국 LFP 배터리도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고 있단 말이죠.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만큼 저렴해지거나 아니면 무역 장벽 역할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려진 스펙은 좋은 게 분명하니 상품성과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오는지를 소비자들이 잘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차 회사들이 발표한 내용도 워낙 할 말이 많아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